함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함수의 종류도 이제 꽤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수업에 배우면 1차 함수하고 2차 함수가 엄밀히 말하면 다른 함수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함수부터 할 건데, 이게 약간 그 도식이 있거든. 함수. 지난 시간에 함수의 정의 기억나세요? 함수의 정의. 개념 노트만 예쁘게 적고 모르면 어떡해. x의 각 원소가 y의 원소에 오직 하나씩 대응될 때에 그들의 함수라고 한다. 그게 기본 이제 함수 나라에서 말하는 공통인 정의가 될 것이고, 거기서 하나의 조건이 더 추가되면 집합이 작아진다 했죠. 그게 이제 원투원 함수, 1대1 함수예요. 응. 1대1 함수. 자, 그럼 어떤 조건이 더 추가되는지 한번 볼 건데, 1대1 함수는 함수 f가 x에서 y로 보내는 어떤 힘이 있는 기능이 있는 놈인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원소에 대한 함수값이 서로 다르대. 서로 다른 두 원소에 대해 각각의 이 함수값이 아직까지는 이슈가 없는데요. 달라야 돼. 자, 요 내용이 이제 추가가 됩니다. 같은 놈한테는 갈 수 없다는 거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수 얘기할 때 주머니 그림 그리면서 여기 원소가 띵띵띵띵띵띵띵띵 있을 때에 얘가 각 원소가, 그러니까 빠뜨리지 않고 전부 다 대응될 때, 오직 하나씩 대응될 때만 함수 된다는데, 우리 이것도 함수 된다고 했거든요. 예, 둘이가 같이 갈 때. 그런데 1대1 함수에서는 이건 인정 안 하겠다는 얘기야. 1대1 함수에서는 이 원소에 대한 함수값이 이제 같은 놈이 생기면 안 되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같은 놈으로 가면은 안 되겠다는 거야. 오케이. 자, 즉 수학 나라 말로는 x1과 x2의 값이 다르다고 한다면 그때의 함수값인 fx1, x1을 f에 집어넣고 튀어나온 아웃풋의 값과 fx2의 값이 서로 달라야 된다, 같잖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우실 수 있겠어요? 외웠죠? 네. 우리는 이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얘기할 것이야. 그래서 함수 조건에서 x의 값에 서로 다른 x의 값에 대해서 그때 함수의 값도 달라진다 라고 하는 것이 추가된다는 거죠. 자, 정의 말씀드렸고요. 1대1 함수의 그래프적 특징. 이들의 그래프는 정의역에 서로 다른 두 원소에 대응하는 공력의 원소가 항상 달라야 된다. 즉 아까 얘기했던 주머니 그림에서 얘기했던 x에 대한 그때 공력에 짝져지는 값, 즉 치역이 달라져야 된다. 그러므로 중요한 내용은 치역의 각 원소 k에 대해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이 오직 한 개여야 해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한다면
함수의 조건은 이렇게 그었을 때 한 개의 점에서 만났을 때 우리는 함수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1대1 함수가 되려면 이렇게 그었을 때도 한 개의 점에서 만나야 된다는 얘기야. 자, 왜? 자, 만약에 2차 함수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2차 함수의 이름을 x의 제곱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었을 때 두 개의 점에서 만났죠. 이 이야기는 만약 이 자리가 4라고 한다면은 x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도 4가 나오고 2를 넣었을 때도 4가 나온다는 거지. 그거는 주머니 그림으로 따졌을 때의 마이너스 2와 2 둘 다 4로 짝져주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x의 값이 달라지면은 그때 함수 값이 달라진다는 말을 지키지 않으므로 얘는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그래프, 가로를 그었을 때도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 이런 그래프만이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할 거야. 하나 대 하나로 만나야 돼. 자, 책에서는 이제 주머니 그림을 좀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1, 2, 3이 있고 A, B, C에다가 탁탁탁 이렇게 만나고 있다는 거죠. 얘는 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함수. 1대1 함수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례 1, 2, 3 1, 2, 3, 4 얘는 얘랑 대응됐고 얘랑 대응됐고 얘랑 대응이 됐다는 거죠. 뭐 A, B, C, D라고 적혀있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역시 함수 가능하고요. x의 각 원소가 y의 원소에 오직 하나씩 대응되고 있기 때문에 함수 가능하고요. 1대1 원투원 함수도 가능합니다. x의 값이 달라질 때 그때 함수 값만 달라지고 있잖아. 그치? 예? 그 다음에 x 1, 2, 3 y A, B, C, D 탁탁탁 얘는 함수 가능하고요. x의 각 원소가 y의 원소에게 오직 하나씩 대응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1대1 함수는 안 됩니다. x의 값이 달라졌는데 그때 y 값이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함수 가능하고 1대1 함수 가능한 거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자, 1대1 함수 안에요. 또 1대1 함수를 그대로 물려받고 거기서 한 개의 조건 더 추가한 놈이 있어요. 자, 그 함수의 이름을 1대1 대응 함수. 1대1 또 대응이라고 얘기해요. 1대1 대응. 이름은 왜 이렇게 지었는지에 대해서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처음 했는 애들이. 대응이 그 대응 상관없어요. 그냥 이름이 이렇게 된 거야. 자, 1대1 대응은요. (1대1) 함수를 그대로 받고 물려받고 즉 함수 f는 x를 y로 보내는 힘이었는데 이 친구가 x의 값이 달라졌을 때에 fx1 즉 그때의 함수값도 달라진다는 1대1 함수의 그것과 동일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추가됐기 때문에 집합이 작아졌죠. 그죠? 꽁치라고 해서 꽁치 쌤이 만들었어요. 공력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고. 꽁치 이렇게 나오면은 공력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고. 친구들이 잘못 기억하는 친구들이 공력하고 치역을 구분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공력은 치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모아가지고 공력을 얘기하고, 치역은 실제로 공력 중에서 함수값의 선택을 받은 애들만 치역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즉 얘를 수학적 문장으로 바꿔주시면은 x를 넣었을 때 나온 함수값이 그때 x는 라지 x 정의역에 소속되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치역인데 넣었을 때 튀어나오는 값인데 이것은 y라 불리는 공역과 서로 같아야 된다. 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면 더 추가적으로 만족시켜야지 얘들은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함수 되고 1대1 함수 되고 안 되고인데 1대1 함수 안 되는 놈이 1대1 대응이 될 리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1대1 대응이란 말은 1대1 함수를 다 만족하고 더 추가된 내용이기 때문에 1대1 함수가 아니면서 1대1 대응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애들은 1대1 함수가 안 되기 때문에 1대1 대응도 안 되고요. 주머니 그림 보시면은 함수 가능하고 1대1 함수 1대1 함수 가능하고 1대1 함수 불가능하고 지금 이 친구는 1대1 대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 앞에 있는 요 친구는 A, B, C라는 공역을 갖고 있고 실제로 선택받은 I도 A, B, C이기 때문에 꽁치가 성립합니다.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이 친구는 공역이 1, 2, 3, 4인데 실제로 치역은 1, 2, 3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꽁치가 안 된다는 얘기야.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다고. 얘가 선택 못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1대1 함수는 되지만 1대1 대응은 되지 않겠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추가적으로 정리를 한 두 가지 더 배웠는데 아직 더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이제 코멘트를 더 읽어볼 건데요. 1대1 대응 그래프의 특징은, 자, 1대1 대응 그래프를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거든. 1대1 함수는 그냥 이렇게 그어서 한 점에서 만나면 된다는 거지. 근데 이 반대 1대1 함수는 1대1 대응의 특징은 1대1 대응의 그래프적 특징. 1대1 함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한 개 되는 거는 마찬가지야. 그런데 치역과 공역이 같도록 교점이 한 개가 일치해야 돼. 교점이 한 개가 일치해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제 고2 때 지수함수라고 하는 게 배우거든요. 이런 거. 제 y는 뭐 2의 x제곱 이런 함수예요. 0 넣었을 때 값이 1 나오고요. 1 나왔을 때 값은 2가 나오고, 2 넣었을 때 값은 4가 나오고, 3 넣었을 때 값은 8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2분의 1 같은 거 넣어주면요. 살짝 제가 얘기한 적이 있나요? 2분의 1 같은 거? 2분의 1 같은 건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 1 같은 거 넣으면은 2분의 1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2 넣어주면 4분의 1 나오고, 마이너스 3 넣어주면 8분의 1 나오고, 그래서 얘가 아무리 작아도 마이너스 1억 넣어도 뭐 분의 1이 나오기 때문에 0에 닿지는 않는단 말이지. 이런 지수함수 그래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한 번씩 얘기한 적이 있는 3차 함수 중에서 이게 머리만 있는 애들이 있어요. y는 x의 세제곱. 예, 이런 것들 뭐 안 보셨다 하는데 지금 보시면 돼요. 그래서 0,0, 1,1, 2,8, 3,27,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7 이런 함수가 있는데 얘들 둘 다 1대1 함수란 말이에요. 1대1 함수. 한 점에서 만나잖아. 얘도 멈춘 것 같지만 계속 밑으로 내려가. 그러니까 얘도 1대1 함수고 얘도 이렇게 그었을 때 원래 이렇게 쭉쭉 꺼야 되는데 그림 더럽혀지는 게 싫어서 한 점에서 만나고 있어요. 근데 이 둘 중에서 1대1 대응은 얘만 1대1 대응이라 얘기하고 얘는 1대1 대응이라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두 그래프 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이상 공역은 이 y축 전부 다거든. 모든 실수거든. 공역이 모든 실수거든. 그런데 치역화 현상은 이 친구는 다 일어났어. 여기 이 밑에서도 계속해서 치역화 현상이 일어나. 0에서도 치역화 현상이 일어났고 계속 치역화 현상이 일어나. 다들 공역이 다 치역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자, 근데 이 친구는 치역이 여기서부터 일어나. 0초가부터. 아까 0 될 수 없다 했으니까 이만큼의 공역이 치역화 현상이 안 일어난다는 거야. 함수값을 못 받아서 짝짓기를 못 한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1대1 대응은 될 수 없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은
이 내용을 쌤이 좀 그래도 애들한테 좀 직관적으로 알아듣게끔 얘기를 해주는 게 나의 어떤 의무니까. 세로줄을, 그러니까 x축과 평행한 가로줄 긋기는 긋는데 저 밑에 지하수 이 밑에서부터 쭉 그어가지고 한 점에서 계속 만나고 있으면 1대1 대응이 될 것이야. 저 밑에서 그었는데 얘 만나는 점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비록 한 점에서 만나긴 하지만 여 밑에서부터 그었는데도 안 만난다면은 애들은 1대1 대응인 그래프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참고 적혀있는 저 내용을 그냥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한번 보세요.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그래프의 판별이라고 적혀있고, 첫 번째 그림은 x의 값이 달라졌을 때 그때 함수 값도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1대1 함수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치역과 공률이 같아지고 있죠. 첫 번째 그래프가 이렇게 저 밑에서부터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 예. 그래서 첫 번째 그림, 이 그림은 1대1 함수 되고 1대1 함수 되고 1대1 대응 다 되고 있는 상태. 두 번째 그래프는 지수함수 그래프라고 쌤이 얘기를 했고, 이렇게 샥 올라가는데 얘들은 x의 값이 달라졌을 때 y 값도 달라지고 있고 그때 함수 값이 달라지고 있고, 근데 치역이 공률과 일치하지 않으니까 함수 가능하고 1대1 함수 가능하지만 1대1 대응은 안 되는 상태. 오케이. 세 번째 그래프는 2차 함수 그래프죠. 이 2차 함수 그래프는 x의 값이 달라졌을 때 y 값이 달라지는 현상이 안 생겨요. 그때 함수 값이 같아지는 놈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수 되지만 1대1 함수 안 되고 당연히 1대1 대응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선긋기를 이용해서 방법 2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방법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세 번째는 항등함수인데, 항등함수. 다 중요해요, 사실. 다 중요하고 다 새로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왜 익히기 힘들 것 같은데, 더 특별히 중요해요, 특별히. 반짝반짝. 항등 나잖아, 항등. 그치? 항등 시리즈. 자, 책에서는 굳이 분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항등 함수가 이 안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거예요. 항등 함수. 자, 항등 함수는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함수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정의역과 일단 공역이 같습니다. 공역. 일단 요거 먼저 체크해 주시고, 그러면은 주머니 그림상 x는 x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래프상 가로축이 x고 세로축이 y축이자 얘랑 같은 놈이 나와요. 얘가 x의 값이 모든 실수면은 가로축이 모든 실수면 세로도 모든 실수가 나와야 돼요. 만약에 정의역이 1, 2, 3, 4면은 공역도 1, 2, 3, 4 이렇게 나와야 돼요. 전제, 첫 번째 전제 이고, x의 각 원소 x가 자신에게 대응된대. 왜 항등함수인지 알겠어. 넣은 놈이 나오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을 넣으면은 1이 나오고, 2를 넣으면 2가 나오고, 3을 넣으면은 3이 나온다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모든 실수에 대하여 항등함수. 자, 쌤이 모든 실수 알겠습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등함수인 놈은 단 하나밖에 없어, 세상에. 요 친구 아주 스페셜한 함수인데요. y는 x라 불리는 1차 함수. 이들은 0 넣었을 때 값이 0 나오고, 1 넣었을 때 값이 1 나오고, 2 넣었을 때 값이 2 나오고, 3 넣었을 때 값이 3 나오고,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값이 마이너스 1 나오고,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는, 넣은 놈이 그대로 나오는 거야. 오케이. 이런 것을 항등함수라 합니다. 야, 쌤님, 그러면은 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넣었을 때 자기 자신 나오는 거는 y는 x 말고 다른 놈이 있나요? 굳이?
이렇게 이제 얘기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됩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은 y는 x의 세제곱이야. 이거 앞에서 본 적 있는 같은 함수한테도 또 막 있었는데, 이 사례가 진짜 많이 나와요. 에이, 쌩님, 얘는 2 넣으면 8 나오잖아요. 무슨 넣은 놈이 자기 자신 나와요. 정의역에 또 제한 변경을 걸어버려요. 마이너스 1, 0, 1.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나오고 0 넣었을 때 0 나오고 1 넣었을 때 1 나오고, 요 원소에 관해서는 얘가 항등함수가 일시적으로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모든 실수에서 안 되지만. 그래서 쌤이 얘기하기를 모든 실수에서 항등함수 되는 것은 얘 한 개밖에 없으나, 정의역에 제한 변경을 걸어버리면은 항등함수가 될 수 있는 것은 또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분류상 1대1 대응 1대1 함수 당연히 되고요. x 값이 달라질 때 y 값 달라지기 때문에. 졸리지? 너 아이스크림 먹는다. 이시리게. 나 아이스크림 먹는 게 요새 너무 고통스러워. 이가 너무 싫어서. 자, 여기서 코멘트를 읽어주시면 항대함수는 영어로 identity function이라고 얘기하고, 정체성. 정체성. 넣은 놈이 나오기 때문에 나온 출력값을 봐도 걔의 정체가 뭔지 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보통 기호로 i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i. 그러니까 ix요. ix이기 때문에 x로 나오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항등함수는 1대1 대응이 된다. 아까 쌤이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고요. 자, 그 다음에 설명에서 주머니 그림인데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3은 3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 주머니 그림에 관해서 항등함수가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상수함수입니다. 상수함수. 드디어 수상에서 그렇게 상수함수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얘를 제대로 배우는 순간이죠. 상수함수의 지도는 위치상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 있어요. 여기 상수함수. 1대1 함수 되지 않고요. 대응 1대1 대응 당연히 안 되고요. 항등함수도 당연히 안 됩니다. 상수함수의 위치는 이쯤에 있고요. 상수함수의 정의는 뭐냐면은 이제 몰빵받아. 몰빵. 뭐라고 적혀있냐, F 어떤 힘이 X에서 Y로 보내는 힘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X의 모든 원소가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공역 Y의 원소 단 하나에게 대응되는 경우, 우리는 그들을 상수함수라고 하자. 다시 수학적으로 얘기하고 싶어? 국어적으로 말고, 함수는 x를 y로 보내는 힘이 있었는데 fx의 값이, 지금 얘는 변수예요. 변하는 수예요. 1, 2, 3, 4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데 c 1을 넣어도 C가 나고, 2를 넣어도 C가 나고, 3을 넣어도 C가 나고, 4를 넣어도 C가 나고, 5를 넣어도 C가 나오는 C는 상수이며, 이 C는 공력의 한 원소이다. 이런 게. 자, 예를 들어서 1, 2, 3이 있는데 공력은 뭐 1, 2, 3 4, 5 무진장만 하는 거 상관없어요. 근데 얘가 다 꽂히는 거야. 한 놈한테 꽂히는 거야. 1을 넣어도 2한테, 2를 넣어도 2한테, 3을 넣어도 2한테, 뭘 넣어도 2한테, 다를 넣어도 2한테, 이렇게 한 놈한테 꽂히는 이런 것을 상수함수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상수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함수입니다. 수평선이라 불렸던 그래프. 중2 때부터 해서 고1 때까지 엄청 많이 했던 그래프. 이렇게 y는 2.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0을 넣어도 2가 나오고 1을 넣어도 2가 나오고 3을 넣어도 2를 넣어도 2를 나오고 3을 넣어도 2를 나오고 마이너스를 넣어도 2를 나오는 상태. 아, 요런 거를 상수함수라고 이야기하겠다.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 있는 이 코멘트 보시면은 삼각별 상수함수의 취약은 원소가 하나밖에 없다. 됐죠? 상수함수 fx는 c는 공역의 어떤 원소가 아니라 상수를 나타내는 컨스턴트에서 따온 것이다. 그러니까 뭐 공역의 어떤 원소 맞아요. 어떤 원소 중에서 하나.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표기할 때는 저렇게 어떤 정해져 있는 숫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밑에 참고해서 항등함수와 상승함수의 그래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y는 x라고 적혀 있지만 저것은 어디까지나 모든 실수에 관해서만 항등함수인 모양이 된다는 거. 다음에 y는 c 이렇게 쭉 가고 있는 저 모양은 상승함수 그래프가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 보충학습에 적혀 있는 함수의 개수는 보충학습이 아닙니다. 절대 학습이에요.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고요. 예, 저거는 일단 요 앞 개념에 있는 체크 문제 다 하고 다시 와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109페이지 넘어가셔가지고 필수예제 5번 보시고 보기의 함수의 그래프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함수를 모두 구하세요. 자, 일단은 저와 같이 이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를 조금 볼 거예요. 샥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자, 얘가 x고 얘가 y인데 이런 그래프는 y는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이런 모양이에요. 여기 있는 애들 x의 세제곱 앞에 마이너스는 이동 중에서 대칭 이동을 얘기하거든요. y축 대칭. x축 대칭. y 대신 마이너스 y니까. 그러니까 x축에 의해서 아까 그 그래프가 이렇게 대칭돼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거 기억하시고. 자, 니은 그래프는 무슨 함수? 무슨 함수? 상수함수. 그치. 뭐 적당하게 여기 양수 c가 있겠으니까 y는 c 이런 구조로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은 너무 잘 알려져 있는 무슨 함수죠? 2차 함수. 자, x축, y축. 지금 리을 보시고 얘는 무슨 함수일까요? 살짝 얘기했습니다. 오늘 무슨 함수? 지수함수 중에서 y축 대칭됐기 때문에 뭐 y는 2의 x제곱 이런 그래프에서 y축 대칭하면 x 대신 마이너스 x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 이런 지수함수예요. 뭐 미리 고기 걸 당겨서 지금 배우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미음은 일단은 왜 전체적인 골격을 봤을 때 1차 함수 모양이에요. 원점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y는 뭐 ax 이런 모양인데 여기 한 개 힌트가 줬어요. 여기 뜨뜨뜨뜨뜨 2,2네. 2를 넣었을 때 2가 나오려면 a가 1 나와야겠네. yx. 아, 무슨 함수? 오늘 배운 내용에는 항등함수 이런 개념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1번 1대1 함수를 구해. 1대1 함수 정의 뭡니까? 수학적 정의도 괜찮고 국어적 정의도 괜찮고 뭐든 괜찮으니까 얘기해보세요. 하나. 좋아요. x의 x1과 x2의 값이 같지 않을 때, 즉 x의 값이 달라졌을 때 그때의 함수 값이 서로 달라지는 거. 처음부터 쌤처럼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개념부터 정리하시면서 계속 이제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럼 기역 맞나요? 맞죠? 예스. 찾는 방법 뭐였습니까? 가로로 샥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는 거. 그치? 니은 맞습니까? No. 그렇다고 지워지면 안 되지. 디귿 맞습니까? 안 되죠. 샥. 두 개의 점에서 만났으니까. 리을은요? 되죠. 샥. x의 값이 달라졌을 때 y 값도 지금 이렇게 달라지고 있으니까 되고요.
미음은요? 되고요. 자, 두 번째 1대1 대응. 1대1 대응 정의 말씀하시고. 공력과 치역이 그것만 기억하면 어떡해. 그 앞에 전제가 1대1 함수이면서. 그럼 1대1 함수의 정의는 뭔데? x1과 x2가 같지 않을 때 fx1과 fx2가 같지 않다. 이게 제일 좋은 정의야 사실은. 그치? 애들이 그렇게 못 외워가지고 내가 x의 값이 달라졌을 때 그때 함수 값이 달라졌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제일 정확한 정의는 x1과 x2의 값이 같지 않다고 한다면 fx1과 fx2가 같지 않은 상태. 이게 제일 정확한 정의고요. 1대1 대응은 공력과 거기서 플러스 공력과 치역이 서로 같아야 된다. 기억됩니까? 예스. 1대1 대응의 판별은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샥 껐을 때, 예, 여기 있는 이 공력이 다 치역화되는 현상이 된다고 했고, 얘들 가능하다는 거죠. 얘는 1대1 함수에서 이미 안 됐는데, 1대1 함수에서 이미 안 됐는데, 얘는 됩니까? 요만큼의 공력이 치역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안 되고요. 미음은 가능하죠. 다음 3번 쌍수함수 하나밖에 없죠? 요 친구 너 다음에 항등함수 요 친구.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겠죠? 자, 6번 필수예제 6번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이 파트를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친구들이 안 어려운데요. 예, 어려워합니다. 뭔 말이야 이게. 정의역 x반은 마이너스 2 이상 3 이하. 그 다음에 y는 약간 개념 노트를 쓸 때 요령을 좀 말씀드리는데, 공란을 조금 널찍널찍하게 주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개념을 할 때는 그림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때 수업을 들었을 때 감정이 들어가야 되고, 뭐 오늘 졸렸다 하면 뭐 졸렸다 이런 것도 괜찮아요. 장쌤이 이상한 옷을 입고 왔다, 큰 옷을 입고 왔다, 뭐 이런 것은 괜찮고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건 이제 예제 문제 같은 것도 같이 녹여서, 개념 원리 RPM 문제는 사실 베이스로 다 외워야 되는 문제들이거든. 거기서 더 꼬인 문제들이 자이스토리 고생이가 될 건데, 예제 문제 중에서도 중요한 문제들은 같이 삽입을 해가지고, 예, 문제까지 같이 넣어주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해. 그러면서 개념 노트는 점점 두꺼워지는 거야. 왜냐하면 고생이 풀다 보니까 이건 내가 개념 원리 RPM 하면서 배우지 못한 개념에 관련된 문제인데 하면 그게 또 내용이 삽입되는 거고. 그 책들은 언제 보냐면은 수능 때도 본단 말이야. 수능 개념 다질 때 딴 개념 노트보다, 시중에 팔고 있는 개념 노트보다 훨씬 우수한 게 스스로 만든 개념 노트거든. 거기서 계속 노트가 쌓이고 정보가 쌓여있는 게, 그게 훨씬 더 잘 기억해요. 제 경험은 그랬어요. 정말로 어떤 책보다 내 책이 제일 우월했었어. 그래서 그거를 내가 다시 교재로 만들어서 팔까 싶었는데 없어졌더라고. 엄청 찾고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때 했던. 자, 제한 변형 x 정의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공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렇게 제한이 걸렸어요. 일시적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숫자가 x는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밖에 없고, 뭐 물론 여기도 무수히 많은 숫자예요. 무수히 많은 숫자이긴 한데 y가 1에서부터 11까지 밖에 없대요. 근데 이 fx 함수가 얘가 1대1 함수래. 1대1 함수, x1과 x2의 값이 같지 않으면 fx1과 fx2가 같지 않은, 그치? 이때 a, b의 값을 구하라 라고 물었고, 단 a 값이 0보다 크다 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a 값이 0보다 크다는 말이 없으면 두 개의 답이 나올 수가 있고요. 지금 a 값이 큰 문제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풀 때요, 해설지에 있는 저렇게 산수적인 문제를 풀면은 이제 앞으로 괴로우죠. 그래서 기하적으로 문제를 푸세요. 일단은 문제를 쭉 한번 읽어보면은, 정의역은 제한 변형이 걸려있고, 공역도 제한 변형이 걸려있고, 함수는 1차 함수고, a가
양수기 때문에 오른쪽 위로 향하는 1차 함수가 되겠고 이들이 1대1 대응이 되도록 a, b의 값을 구조화해줘. 그러면은 나라면은 x축을 하나 그리고요 y축을 그리시되 세상에 일시적으로 숫자가 마 2에서부터 3까지 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y의 값은 일시적으로 1에서부터 11까지 밖에 없대요. 그러면은 이 좌표 공간상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제한 변역이 없었을 때는 여기 전부 다 막 띄워놓으면서 그래프가 막 쭉쭉쭉 뻗어나가면서 그래프가 그려졌는데 그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여기 안에서만 그래프가 나와야 돼. 이 말 이해되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1대1 1대1 함수가 아니죠. 문제에서 1대1 함수하면 문제 안 풀리니까 문제 풀 수가 없어요. 1대1 대응 이 되어야 되는데 1대1 대응 1대1 대응은 x의 값이 x1, x2의 값이 같지 않으면 fx1과 fx2의 값이 같지 않으면서 꽁치가 된다. 꽁치가 된다. 그럼 여기서 꽁이 뭐냐면요. 야, 다은이 꽁치 좋아해요 혹시? 안 좋아해요? 갈치는 좋아해? 생선 뭐 좋아해? 생선 부채 안 아 진짜 고기만 좋아해? 나랑 똑같네. 아 나 요새 고기만 먹다가 고혈압이 너무 세게 와가지고 운전하는데 앞에 안 보이는 거야. 머리 압력이 높아져가지고 안압이 높아지면 뿌옇게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병원 가니까 고기를 끊으래. 고지혈증이라고. 아 나 세상에 낙이 없어 진짜. 요새 진짜 낙이 한 개도 없어요. 이제 애 나오면은 애 보면서 낙이 생길지 모르지만 고기도 먹지 말래. 술도 먹지 말래. 담배도 피지 말래. 뭐 난 뭐 하란 말이야. 세상에 재밌는 거 다 하지 말래. 공력이에요. 얘. 예. 근데 얘가 치역이 돼야 된대. 그치? 1대1 대응이 났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 있는 이 y라는 데이터 1에서부터 11까지는 다 이 그래프의 선택을 받아야 돼.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a는 양수라 했죠. a는 양수라고 했고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y는 다 선택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1대1 대응의 전제 조건이 1대1 함수니까 x의 값이 달라지면 y 값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럼 쉽게 얘기해서 1대1 함수가 되려면요 상승 그래프나 이렇게 하강 그래프 이런 그래프가 나와야 돼. 그래야지 x의 값이 달라졌을 때 y 값이 달라지거든. 중간에 움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럼 여기서 같은 놈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래서 모든 구역에서 증가, 모든 구역에서 감소 이런 개념이 형성됩니다. 자, 그러면 직선 그래프가 모든 구역에서 증가, 모든 구역에서 감소 그리면서 여기는 이 y는 다 선택받으려면은 그러면서 a가 양수가 되려면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 출발, 여기에 도착. 요 그래프밖에 될 수 없다는 거야. 선생님 왜요? 얘는요? 얘는 왜 안 되냐면 이만큼의 공력이 치역이 안 됐습니다. 얘를 넣었을 때 값이 얘고 얘를 넣었을 때 값이 얘고 얘를 넣었을 때 값이 얘고 그러면서 이렇게 여기까지만 공력이 나온 거지. 치역이 나온 거지. 이만큼의 공력을 선택 못 받았기 때문에 안 돼. 선생님 그러면은 얘는요? 얘는 함수가 안 돼요. 아예. 함수의 정의가 x의 각 원소가 y의 원소에 오직 하나씩 대응. x의 각 원소는 빠뜨리지 않고 모두인데 이만큼은 빠뜨렸단 말이야. 얘는 짝지어지잖아. 없어. 공허해.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안 된다고. 그러면은 뭐 얘는요? 똑같아. 얘 공력 이만큼의 공력이 안 돼. 공력이 치역이 안 돼. 그치. 라스트. 쌤 얘는요 그러면은 얘는 사실 돼. 1대1 대응도 되고 1대1 함수도 되는데 단 조건이 여기서 걸려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쌤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요 놈이 없으면은 A, B의 값이 이제 두 세트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오케이 돌아와셔서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 때문에 여기는 이 점의 좌표 마이너스 2,1이죠. 그 다음 요 점의 좌표 3,11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 두 개의 점을 지나가는 1차 함수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2,1을 넣고 3,11을 넣어가지고 얘들을 연립해서 풀면은 A가 2, B가 5가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잠깐 감산을 조금 해보면은 네. 이렇게 해서 A의 값을 구하는 형태였습니다. 괜찮죠? 이해될 만하죠. 그 다음에 다 풀어야 돼요. 124번 똑같거든요. 확인 체크의 125번 문제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대. 아니야, 다 중요하다 또 얘기하진 않아. 자, 이번에는 정의역이 2 이상이래. 2 이상. 공역이 3 이상이래. 그 다음에 x에서 y로의 함수 fx가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고요. 얘가 1대1 대응이랍니다. 이때 상수 a 값이 얼만데? 조금 얘랑 다른 느낌이죠? 2차 함수, 그치? 제한변경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쭉 이런 모양이고. 볼게요. 자, 역시 그림으로 책에는 그러니까 해설책은 그림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해야지 이런 유사 짝퉁 문제들을 잘 풀어요. 해상에 일시적으로 2 이상만 여기에서만 x 물론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3 위로 이 위로 공역이 존재한대. 그래서 일시적으로 샵 여기에서만 그래프 나옵니다. 여기서만 여기서만. 그치? 이거는 이해되시고. 자, 두 번째 2차 함수인데 1대1 대응이래. 뒤에 모션 때까지 얘기할 거야. 1대1 함수면서 공치가 되는 거. 1대1 함수는 x의 1과 x2의 값이 같지 않으면은 fx1과 fx2의 값이 같지 않은 거. 그러면서 공역이 치역이 되는 거. 공역이 치역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이 y 값, 이 위로 전부 다 선택을 받고 얘는 상관이 없다는 거. 그치? 자, 그러면은 어떻게 얘가 들어가야지 A 값이 나올 수 있을까? 어떤 모양으로 여기서 존재해야지 1대1 대응이 되면서 A 값을 구할 수 있을까? 라는 겁니다. 일단 얘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2차 함수에서 꼭지점에 x 좌표가 있으면 얼마죠? 마이너스 1이지, 그지? 그러니까 요 라인 위에 꼭점의 좌표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프가 여기 있었으면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수도 있겠고, 뭐 이렇게 그래프가 될 수도 있겠고, 이렇게 그래프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얘가 아래로 블록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위로 블록은 될 수는 전혀 없는 상태고요. 그러면은 만약 여기 있다고 치자, 여기 있다고 쳐보자. 그래가지고 샤야 이렇게 그려봤어. 그러면은 제한 변역이 2 이상 3 이하이기 때문에 그래프는 여기서만 읽어줘야 되거든. 여기서만 얘는 없다고 치는 거야. 세상에 일시적으로 이것만 있다고 했으니까. 이 그래프는 1대1 대응입니까? No. 함수 자체가 안 된다 했어. 요만큼의 정의역이 짝이 없다고. 안 된다고. 야 이만큼 되면은 세상에 일시적으로 여기만 있다 했으니까 이거죠, 그죠? 왜 안 되죠? 1대1 대응이 왜 안 되죠?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지. 공역은 여기서부터 이렇게인데 치역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거든.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반드시 왼쪽에는 어떻게 생기지 내가 관심이 없으나 여기서 출발해서 상승 그래프, 증가 그래프. 그래서 1대1 되는 1대1 함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런 그래프 돼야 되는구나. 이 문제는 결국에 이 점 2,3을 지나가야 되는구나.
왜냐면은 A라고 하는 미정계수 한 개 구하려면 한 개 힌트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 x, y 자리에 각각 2와 3을 집어넣어서 A 값을 구하는 형태로 하시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두 번째 유형이고요. 요 구조에. 세 번째 유형. 다 달라요. 자, 126번에는 제한 변경 따위는 주지 않겠어. 이번에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의 값이 이렇게 샥 두 갈래로 나뉘어지는 이 함수의 이름 뭐였다? 샥 두 개로 나뉘어지는 이 함수의 이름 뭐였다? 지난 시간에 배웠죠? 까마귀니? 아, 까마귀 무시하지 말라 했다. 까마귀가 기억력이 그렇게 좋대. 새 중에서 정말 똑똑하네. 까마귀의 불쌍한 그 누명을 벗겨줘야 된다면서. 조건함수. 조건함수. x 0보다 큽니까? 위로 가세요. x 0보다 작습니까? 아래로 가세요. x 뭐보다 큽니까? 위로 가세요. x 홀수입니까? 위로 가세요. 작습니까? 아래로 가세요. 자, 모든 실수에서 여기는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 될 때에 A 값의 이번에는 범위예요, 범위. 범위를 구하시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건함수의 그래프 역시 첫 개념은 전부 다 그래프로, 그림으로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0의 오른쪽 편에서는 이렇게 생겼어. 0의 왼쪽 편에서는 이렇게 생겼어. 그런데 0의 오른쪽 편의 그래프가 1차 함수란 말이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3인. 괜찮니? 그 다음에 요 친구는 무슨 함수죠? 얘도 1차 함수죠. 예스. 얘도 1차 함수예요. 그런데 이게 조건 함수이기 때문에 0의 왼쪽 편에서는 이제 얘가 이제 어떤 그림이 나와줘야 되는데, 근데 그냥 막 그리면 안 되고 1대1 대응 형태로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그리면 될까? 1차 함수니까, 몰라. 이렇게 그려보자. 그러면 1대1 대응이, no, 안 됩니다. 1대1 대응이 되려면, x축의 평행직선 걷을 때에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 이지, 그지? 그게 x의 값이, x1과 x2의 값이 달라지면은 그때 y 값도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쌤이 1대1 함수 얘기할 때 상승 그래프, 모든 거에서 상승, 모든 거에서 하강, 이런 그래프라 얘기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안 된다고. 그럼 얘가 안 된다는 것은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모든 아래로 블록은 안 된다는 거야. 모든 양의 기울기는 안 된다는 거야. 이 친구가 음의 기울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얘도 음의 기울기를 가져야 되겠네. 좋아. 그러면 음의 기울기로 이렇게 어떨까? 이렇게 하면은 안 되죠. 이번에 뭐가 걸립니까? 꽁치에서 걸려요. 꽁치. 이게 공력인데 이만큼 치역이 안 된다고. 안 나온다고. 안 돼. 그럼 이거는 얘는 1대1 함수에서 걸려. 무슨 걸리는 게 이렇게 많아. 그럼 이거밖에 없네. 되지. 얘만 돼?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여기서 이렇게 만나기만 한다면, 만나고 같은 기울기를 갖고 있다면은 다 돼, 다 돼, 다 돼. 그럼 지금 이 조건 함수에서 물론 조건 함수의 내용이 뒤에 실력 업이나 스텝 3에서는 이게 2차 함수가 나오기도 하고요. 뭐 2차, 1차가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뭐 2차, 2차까지는 제가 본 적이 없는데요. 근데 제일 보편적으로 나오는 게 1차, 1차거든. 그럼 1차, 1차에서 애들이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1차, 1차라는 전제가 있어. 2차, 2차 대응도 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 만나야 돼. 여기서 만나야 돼. 그래야 꽁치가 되거든.
공력가치가 일치하거든. 그지? 두 번째, 기울기 방향이 같아야 돼. 기울기 방향. 실제 기울기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울기가 이렇게 같아도 되지만 얘보다 조금 완만해도, 얘보다 조금 더 급해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음의 방향이면은, 이 친구도 음의 방향이면은 괜찮다는 거야. 1차일 때는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놈이 여기 있는 이 조건 함수를 1대1 대응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풀러가자. 이제 산수하러 가자. 만난다? 이 얘기는 위의 식의 0 넣은 값과 아래 식의 0 넣은 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위의 식에 0 넣어주면은 3이 나오고 아래 식에 0 넣어주면은 3이 나와요. 네. 선생님 여기 두고 오는데 0 넣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게 난중돼 가지고 이제 좌극한 값이라고 얘기할 건데 이게 왼쪽 그래프는 이런 식이잖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흰 똥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위의 친구가 이런 식으로 해서 깜똥을 채워주면서 이렇게 해야지 얘가 연속인 그래프가 나온다. 라고 합니다. 후일에. 자, 그럼 얘는 이미 만족하고 있고, 예스. 두 번째 조건, 기울기 방향이 같아야 된다. 얘가 음의 기울기니까 이 친구가 음의 기울기가 되겠구나. a 플러스 1이 음수가 되겠구나. 정답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물론 이제 제일 베이직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쉽게 나왔는데, 그렇지만 이거 아셔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죠. 7번 문제입니다. 자, 필수에서 7번 문제에서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와 g에 대해서 f는 항등함수이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gx는 마이너스 3일 때 f5 더하기 g-2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문제의 구조를 좀 잘 나누셔야 되는데 f는 항등함수래요. 끝. 그 다음부터 여기 얘기는 g함수에 대한 얘기거든. 모든 x에 대해서 gx는 마이너스 3. 끝. 그치? 얘기를 막 질질 끌고 가서 뒤로 가가지고 이렇게 가리시면 안 되고 또 읽을 때 막 얘랑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치? f는 얼마입니까? 5죠? g-2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 오케이. 별거 없어요. 끝났어요. 자, gx는 무슨 함수? 오케이.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상수함수를 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마3이 나오겠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그래서 0 넣어도 마3, 1 넣어도 마3, 2 넣어도 마3, 3 넣어도 마3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 자, 이제 대망의 함수의 개수. 이 친구도 역시 반드시 쌤이 나온다고 했던 겁니다. 보충학습에 정의역이 x1, x2, x3, xn 그 다음에 공역이 y1, y2, y3, ym으로 존재한다고 할게. 이때 함수의 개수는 몇 개인데 함수의 개수 뭔 말이야? 자, 뭔 말인지 모르겠기 때문에 얘를 축소 좀 시켜볼게. xn개까지 하지 말고 그리고 조건제시법 말고 그러니까 원소 나열법 말고 마치 벤 다이어그램 느낌으로 주머니 그림으로 두 개만 써놓자. 욕심내지 말고 두 개만 써보자. 여기서 자, 여기서 함수의 개수는 몇 개인데? 라고 물으시면은 쌤이 이렇게 그려놓고 야 함수 몇 개야? 라고 하면 애들이 두 개요 이러거든. 아니 이 상태 자체가 하나의 함수라고. 함수 한 개.
이러면 이제 두 번째 함수. 세 번째 함수. 그지? 네 번째 함수. 짝이 다 찍고 나서의 상태가 함수의 개수인 거야. 즉, 이 원수가 x의 정의역이 두 개고 y가 두 개인 상태에서 함수의 개수는 총 몇 개? 네 개. 이게 뭐하고 일치합니까? 반드시 경우의 수를 생각하셔야 돼요. x1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하나, 둘, x2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하나, 둘 해서 2 곱하기 2가 돼서 4개가 되겠다는 얘기야. 조금 더 늘려보자. 자, 정의역이 총 4개가 있고 공역이 총 4개가 있으면은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짝대기, 짝 다 지워진 상태, 여기 총 몇 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계산 안 해도 됩니다. 뭐의 몇 제곱? 4의 4제곱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n개까지 있으면은 얘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m개, 얘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m개, 얘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m개. 그치? m을 총 n제곱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함수의 개수가 m의 n제곱이 되겠다 라고 한 내용이 첫 번째 요 내용입니다. 괜찮죠? 두 번째 1대1 함수의 개수. 1대1 함수의 개수. 자, 1대1 함수의 개수는 얘가 일단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다 해보고, 아이고, y. 만약에 공역이 정의역의 원소보다 작으면 1대1 함수가 발생합니까? 못하죠. 1대1 함수는 x1과 x2의 값이 같지 않다면 그때 각각의 함수 값인 fx1과 fx2의 값이 같지 않아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반드시 얘보다는 많아야 되는 거죠. 개수가 같으면 어때요? 가능하죠. 가능하죠. 오케이. 그럼 개수가 같은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그럼 x1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하나, 둘나, 셋나, 넷이란 말이야. 넷. 그러면은 에이 모르겠다. 하나 짝 지어주자. 결정해보자. 그치? 4. 이 네 가지 경우의 수 중에 한 개를 했습니다. 곱하기 그럼 2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x1과 x2의 값이 같지 않으면 y1과 y2의 fx1과 fx2의 값도 같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못 가. 얘한테는 못 가. 그치? 그럼 남아있는 셋 중에 하나 가야겠지. 아, 세 개는 세 개. 그치? 이렇게 하고 하자. 그치? 곱하기. 그럼 남아있는 것이 두 개. 남아있는 거 얘는 어쩔 수가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남들 다 가고 남은 애들 가셔야 된다는 거지. 4, 3, 2, 1이 되겠어요. 그치? 총 24가지 함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수가 더 많으면 어떨까요? 가능할까요? 네. 1대1 함수는 가능해요. 가능해요. 자, 첫 번째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x1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얼마예요? 5개. 얘는 4개. 얘는 3개. 얘는 2개가 될 것이야. 그치.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상태까지 얘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총 m개고 얘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m-1개고 m-2개지. 그치? 그럼 제일 마지막에 갈 수 있는 이 친구는요 몇 개냐면은 그러니까 2였지. 그치? 2.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있는 이 원소에서 여기 있는 이 원소를 뺀 다음에 나머지 플러스 1개가 된다. 여기서 요 앞에 있는 친구부터 다 선택받고 남아있는 아이들 개수 이제 보겠다 라고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5에서 4를 빼가지고 더하기 1하면 2가 나왔죠. 이게 만약에 6개였다고 한다면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친구가 6, 5, 4, 3으로 끝나겠지. 그지? 그러면 6에서 4를 뺀 다음에 플러스 1 해주면 요 3개의 개수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떼떼떼떼 m에서 n을 뺀 다음에 플러스 1이 제일 마지막에 가는 애들
개수가 되겠다.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을 이해하시면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런 식이 되어 있고요. 단 m의 개수는 n의 개수보다 커야 해. 같아도 괜찮아 라고 적겠습니다. 3번 1대1 대응. 1대1 대응. 자, 1대1 대응은 1대1 함수면서 꽁치가 되어야 된다고 했으니 공역에 있는 이 친구가 다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서 더 많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No. 그 다음에 짝지어주는 경우의 수는 1대1 함수와 동일하기 때문에 4, 3, 2, 1, 2 되겠어. 만약 5개 5개라고 하면 5, 4, 3, 2, 1 이렇게 끝나겠어. 그럼 몇 친구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m이고 그 두 번째는 m-1이고 세 번째는 m-2이고 뜨뜨등 2, 1로 반드시 끝나. 제 꼬다리 모양이 1대1 함수와 조금 달라요. 왜냐면 얘들은 항상 같기 때문에 원소 개수가 그때만 개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4번 상수함수. 상수함수. 지금 이 상황에서 상수함수 개수 몇 개일까요? 다섯 개. 전부 다 몰빵해서 얘가 좋아. 얘가 좋아. 아니면 얘가 좋아. 얘한테 가든지. 아니면 얘가 좋아. 이렇게 가든지. 그래서 총 5개 나온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상수함수 개수는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는 이 개수가 나와요. m개. 그쵸? 전부 다 얘한테 가든지, 전부 다 얘한테 가든지, 전부 다 얘한테 가든지, 전부 다 얘한테 가든지. 됐습니까? 좋아요. 자, 그 외에도 항등함수의 개수 이런 것들은요 너무 쉬워서 자기 자신 하기 때문에 한 개 또는 없다. 한 개가 있든지 아니면 없든지 뭐 이런 식의 개수를 보시면 되겠고, 자, 문제는 이제 빛과 같이 풉니다. 다시 111페이지로 가셔서 필수제 8번 보시면요. x는 a, b, c, d. 그러면은 짬바가 있으니까 주머니 그림을 그려야지. 주머니 그림을 그려야지. 1번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 몇 개입니까? 지금 계산하셔야 돼요. 256개 4의 4제곱. 2번 x에서 y로의 1대1 대응의 개수 24개. A가 갈 수 있는 경우에서 4가지, B가 갈 수 있는 경우에서 3가지, C는 2가지, D는 1가지. 24가지. 3번 상수함수의 개수요. 4개.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에 가는 합성함수 내용이 조금 중요하고 어렵거든요. 특히 요 한 페이지는 1시간짜리 강의야, 애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2개 강의가 나올 것 같네요. 합성함수 1개랑 합성함수 그래프.